시신이야. 우리 애들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어머.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뭐야? 소녀를 살해한 진범은 때는 2007년 5월 14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야. 자세히 보니까 얼굴은 팅팅 부어있고 여기저기 멍자국이 가득해.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아. 일단 신원부터 확인해야 되잖아. 그렇죠. 옷이고 뭐고 다 뒤져봐도 신분증도 없어. 지문 조회까지 해봤거든? 안 나와. 아, 그게 안 나와. 자, 그래서 바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어. 죽은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소문을 했지. 근데 그러던 중에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야. 그 며칠 전에 누가 그 노숙하는 그 여자애 때리는 거 내가 봤는데 그때 맞은 애 같은데. 귀가 번쩍 뜨였어. 응. 자, 그 때린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두 남자를 지목해. 바로 정 씨와 강 씨. 그 사람들도 다 노숙을 하던. 그렇지.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체포했어. 돈 때문에 2만 원 가져가느라고 착각해갖고 때리다가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너무 겁나서 도망가서 2만 원 훔쳐간 걸로 착각을 하고 아닌데 그래서 장소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폭행이 있다고 자백을 해가지고 검거하죠. 이들은 재판을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폭행을 주도한 정 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단순 가담한 이 강 씨는 벌금 200만 원.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 그걸 끝이야? 자, 그런데 그런데 8개월 후에 검찰에 놀라운 첩보가 입수됐어. 2007년 5월 14일 고등학교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중생의 실제 범인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노숙자가 아니고 노숙자가 아니고 자신의 친구 및 후배들인 최모, 조모, 광모 등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에게 이야기하여 주었다고 제보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범인 따로 있다. 그래. 소녀를 살해한 진범은 소녀를 살해한 진범은 따로 있어. 따로 있다. 제일 어린 나이는 14살, 그리고 많은 친구는 18살. 2명은 남자고 3명은 여자야.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가출 청소년들이었어. 그럼 이 아이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저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5명 모두 범행을 자백했어. 8개월 후에? 어. 범인이 잡힌 후에? 그래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렇게 발표했어. 앞서 검거한 두 노숙인은 공범이며 5명의 10대 아이들이 이 소녀를 살해한 주범입니다.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들이 붙잡혔는데 모두 10대 노숙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붙잡힌 정 씨 등 2명은 단순 가담자였고 15살 최모군 등 10대 남녀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어머. 저렇게 찼다는 거지. 어머. 어린 나이에 피고인들이 같은 또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폭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 상담센터로 편지 한 통이 왔어. 구치소에서 보낸 거야. 경진이라는 아이가 보낸 편지였어. 경진이는 15살 여자아이인데 이 검거된 5 아이들 중 한 명이었어. 덜덜 떨면서 막 울면서 제가 어떻게 끝까지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때까지 있었을까. 그냥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렇고. 선생님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만은 저희를 꼭 좀 믿어달라. 이 구절이 가슴에 송곳처럼 콱 박혔대. 그래서 선생님들은 경진이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이 사건을 맡게 된 국선 변호인을 만났어.
그때 선생님들 오셨다는 얘기 듣고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예의 갖춰서 듣는다는 그 정도로 만났던 것 같아요. 총 7명의 용의자가 검거됐는데 전부 범행을 자백했어. 뒤늦게 결백을 주장해봐야 뒤집힐 가능성이 있겠어? 없죠. 힘들겠지. 그래서 박 변호사는 선생님들에게 조건을 걸었어. 제가 이제 꾀를 부렸죠. 퇴근하고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 아이들별로 한 번씩 맡아서 한번 이 아이들의 진술을 보시고 좀 분석을 해보시라고. 이분들 대단하다. 대단한 거야. 이러게 하기 진짜 힘든 건데. 근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볼수록 사건 기록을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상하더래.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잘 들어봐. 7명의 진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거야. 새벽 2시에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났대. 2만 원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혼내주기로 했어. 음침한 장소를 찾다가 근처 고등학교로 끌고 갔다는 거야. 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40여 분간 폭행을 하고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갔다. 자, 이게 여태까지 사건을 요약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단 폭행 장소 어디라고 했지? 학교. 그치, 고등학교. 수원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2km나 떨어져 있어. 오. 거리가 꽤 있지. 네. 근데 음침한 장소는 수원역 가까운 곳에도 많아.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면 근처 지리를 너무 잘 알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렇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굳이 그 새벽에 1시간이나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고? 그거부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 그 고등학교 정문 사진인데 여기 보면 새벽에 요 허리 높이 정도 되는 이 접이식 울타리 맞아요. 이걸로 잠궈 놓는데 은하는 여기 어떻게 들어갈래? 일단은 너 뛰어넘겠죠? 뛰어서. 그치, 이 울타리를 넘어서 네. 들어가겠지? 네. 자, 근데 조서를 보니까 진술이 다 달라. 누구는 후문으로 들어갔다. 누구는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또 누구는 담을 넘어갔다. 근데 이 담이 2m가 넘어. 못 넘죠. 이 낮은 울타리를 두고 굳이 담을 넘어갈 이유가 있어? 내 말이.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야. 현장 검증 영상에 정말 묘한 장면이 찍혀 있어. 일단 현장 검증 뭔지 알지? 네.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야. 네. 직접 보여줄게, 그 영상을. 해봐, 그대로 한번 해봐. 참고로 잠깐 봐봐. 얘가 발견된 데가 어디냐면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학교 건물 옆에 화단에 있어. 어머, 다 가르쳐줘. 자, 이제 잘 봐봐.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거야. 발견이 여기 됐단 말이야. 왜 알려줘? 이거를? 얼굴을 참지요. 어깨 위에 발을 올려가지고. 청바지를 배에다 덮었잖아. 그건 누가 덮었어요? 청바지 저희 다 기억 못하는데 나 그 단씨가 덮었잖아 우리한테. 그때 제가 덮었다고. 그건 자 처음에 올라서 지금 저도 정확히 제가 덮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억은 못 나지만 한번 청바지 덮는 장면을 보자. 너희들 중에 청바지 덮은 사람 누구야? 네? 청바지는
어떤 느낌이 드니? 이건 그냥 애들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 니네 이렇게 했어 라고. 애들이 전혀 모르는데. 진짜 화가 나. 어쩌면 이 아이들이 이 학교에 와본 적이 없다. 없을 수도 네. 있겠다.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 사건 난 게 몇 년도야? 2007년이야. 그 당시에는 곳곳에 뭐가 있어? CCTV가 있었어. 우와. 화질은 별로 안 좋아도 있어. 있었어. 있어. 경찰은 왜 CCTV를 확인하고도 확보하지 않았을까? 애들이 안 보였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대. 애들이 나왔으면 확보했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각했대. 혹시 아이들이 아예 CCTV에 안 찍혀 있었던 건 아닐까? 아예 없었구나. 7명이면 CCTV고 뭐고 어디에 나왔을 텐데. 나왔어야 되는 거야. 한 명도 아니고. 자, 7명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물증은 하나도 없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이 진술뿐인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럼 왜 자백을 한 거지? 막 너무 무섭게 수사해서? 강압적으로 강압적인 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서 조사 과정 내내 영상 녹화, 녹음 다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적법한 절차를 다 따랐다는 거야. 애들한테도 물어봤지. 맞거나 고문당한 적 있니? 없대. 어머, 되게 웃긴다. 박 변호사는 녹취한 기록과 함께 그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야. 성재는 조사를 받는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 저는 그날 성남에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기는 사건 당일에 수원에 없었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알리바이가 생기는 거지. 너가 만약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야. 어떻게 할래? 성남에 있는 CCTV 확인하겠죠. 그 친구를 불러서 맞냐? 확인을 해야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지. 자,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봐. 그 성남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증명하면 그걸 도와주시라고요. 제가 이걸 했다면 그걸 도와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너가 그러면 제 억울해요. 뭐 성남 있었던 거 증명해 주세요. 뭐 그런데 그게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어? 왜 증명될 리가 없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 이리 와봐봐. 자,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인데 이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고. 법정형이 훨씬 더 낮아요. 벌을 줘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은 순간적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교육하고 교화해야 될 사람인지 그 판단을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너가 그렇게 하면 너한테 유리하겠냐? 성재에게 무죄라는 선택지는 아예 없어. 살인죄 아니면 상해치사죄 둘 중에 하나만 너가 선택해라. 인정을 안 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네. 내가 안 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또 아니야, 넌 했어. 이런 대답이 돌아오니까 아, 그래, 했어요. 원하는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 똑같이.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자, 어떻게 진술하는지 다른 아이의 영상 또 보여줄게. 맞아서 죽었잖아. 발로 차고 얼굴도 찼어? 머리도 걷어찼어? 어머. 이 때리면은 느낌이 오잖아. 손이나 발에, 그지? 어떻게 맞는지 착착 느낌이 오잖아. 그럼 제가 보기에도 진짜 심하게 많이 때렸어?
그냥 얘 이렇게만 했네요. 그리고 애기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지쳤겠지. 예. 맞아. 근데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이 진술 조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 이게 가능해? 만약에 영상 없이 이 진술 조서만 보면 어떻겠어? 그럼 딱 여기 있는 대로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심하게 폭행을 했네. 그렇지. 범인만 알 수 있는 폭행 상황을 아이가 스스로 설명한 걸로 보이잖아. 드디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어. 박 변호사는 검사를 향해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어. 수사 검사는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확신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지. 검찰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검찰 측에선 공판 조서에 이런 글을 남겼어. 노숙 청소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청소년과 그 특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길거리에서 배운 들고양이와 같은 야생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도, 성매매, 폭행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일로 매일매일 밤을 보냅니다. 이미 다른 시선의 잣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치, 선입견. 네. 이거를 검사 쪽에서 주장을 했다고? 그렇지. 이 조서를 보고 쉼터의 선생님들은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렇지. 나도 지금 그런데. 그렇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이야.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정폭력을 겪은 아이도 있었고. 아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게 스스로 원해서였을까? 아니죠. 이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선생님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은 그저 보호가 필요한 약한 아이들이야. 그렇지. 그렇잖아. 자, 2009년 1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 이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와우. 피고인 전원 무죄. 무죄. 와.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까? 검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또 상고했어?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 왜 그러신데? 대법원 최종심이 열리던 날, 박 변호사와 선생님들은 변함없이 아이들 옆을 지켰어.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 년 반에 걸친 이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그렇게 끝이 났어. 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죽은 그 여중생. 여중생. 맞아. 어린 나이에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여중생. 사건 직후 소녀는 시신 보관소로 옮겨졌어. 그리고 이름도 알 수가 없어서 무명녀라는 그 이름표를 붙였어. 다행히 50여일 만에 부모님을 찾았어. 15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 그날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거야. 범인, 진범은 잡혔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진범이 없잖아요. 잡혔대요? 아니. 못 잡혔어요 아직?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았잖아. 네. 그러면서 증거 수집도 제대로 안 됐지.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도 끝이 나버렸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 아이가 차디찬 콘크리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잖아요. 꽃도 피우지 못한 삶이잖아요.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한으로 남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촉즉발 벽이 무너지고 땅이 막 흔들려 도심 전체가 불바다야. 시체다! 칼. 북참 그냥 찔러봐. 도대체 왜? 말이 안 되지.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버려. 분노의 칼끝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재판에서 낱낱이 까발려 주는 거야.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황태자 한 마리를 해치우려고 해. 바로 사형이잖아. 소름 돋았어, 지금. 두렵지 않았을까? 목숨을 건 전무후무한 재판. 그 막이 올랐어.